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중동 정세가 끝간데 없이 달아오르고 있어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알-아크사 홍수 작전이 시작되면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했죠. 이스라엘의 반격인 철검 작전이 또 이제 진행돼가지고 가자지구를 잿더미로 초토화시키고 하마스를 토벌하는 중입니다. 시리아, 이라크 일대에서는 미군 기지들이 그 나라 정부군과 민병대들의 공격에 연일 타격을 당하고 있고, 중동 남단에서는 후티 예멘이 홍해 항로를 봉쇄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물류를 또 급습하고 있어요.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을 날려대는 와중에 1973년 4차 중동 전쟁 이래 최대의 대격돌이 벌어졌으니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입니다. 보세요. 하마스와 헤즈볼라 및 후티 예멘과 시리아, 이라크의 민병대들을 후원하는 물주 노릇하던 이란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한번 도발했거든요. 2024년 4월 1일에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서 날려버린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이란 혁명수비대의 특수부대인 쿠드스군의 그 레바논 시리아 담당 사령관 2명과 지휘관 6명, 병사 7명을 포함해 16명이 죽었어요. 치외 법권인 외교 공간을 공격한 거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됐고, 이란은 보복하겠다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또 보세요. 이스라엘 선박 납포에 이어서 진실의 약속 작전이 시행됐는데, 중동 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 영토를 타격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저항의 축의 발동과 대이스라엘 동시공격. 13일, 14일 이란 및 친이란 무장단체의 이스라엘 전방위 공격. 오, 정말 와장창 날리고 있죠. 이란과 그 이란의 똘마니들입니다. 헤즈볼라가 먼저 이스라엘로 로켓 40발을 발사하면서 선제 공격을 감행했고, 그것을 요격하느라 이스라엘의 대공 미사일들이 소진된 틈을 타 이란이 수백 발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만이 아니라 헤즈볼라, 후티, 예멘, 시리아, 이라크 내에 친이란 민병대가 전부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어요. 또 보세요.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은 미국, 영국, 프랑스, 요르단 등을 연합해서 방어전을 실시했고, 이스라엘 공군 기지에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고 민간인 소녀 1명이 부상당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그쪽 발표로는 99% 요격에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설마 99% 성공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란 측에서는 50%밖에 요격을 못했다라고 이제 서로 발표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수준이잖아. 저쪽은 거의 한 개 지휘부가 그냥 몰살당했는데. 또 보세요. 어쨌든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들이 이스라엘 영토에 내리꽂히는 광경을 본 중동 아랍 진영은 열광했고, 압도적인 이란의 전력에 환호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 신세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왼쪽은 이제 아슈갈론에서 이제 미사일을 요격하는 아이언돔, 오른쪽은 황금돔 사원 위에서 이제 그 이란의 드론을 이제 이스라엘이 요격하는 모습이에요. 오휴. 저거 하나만 만약에 황금돔 위에 내리꽂혔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참. 이란의 이 진실의 약속 작전으로 양측이 소모한 비용을 보면은, 공격 측인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 합쳐서 3천만 달러를 지출했고, 방어 측인 이스라엘은 요격 비용에 10억에서 13억 달러를 소진하면서 국방 예산의 상당수를 날려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혹자는 이스라엘 군사력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환호작약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러시아 및 이란 군사력의 효율성과 가성비를 극구 칭송합니다만, 원래 공격하는 것보다 요격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건 당연해요. 이건 결국 뭐냐, 요격하는 거는 불완전하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깨우쳐준 겁니다. 이스라엘이 똑같이 이란으로 미사일 날린다면은 이란이라고 용 빼는 재간이 있을 턱이 없어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몇 배의 비용을 들여서 요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보면서 북한이 뭔가 히트를 얻었을 것이라 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이란과 한국, 북한은 입장이나 여건이 상당히 달라요. 우리 또한 날아오는 것을 요격하는데 큰돈 쓰느니 선제 타격과 참수작전으로 북한을 처리하는 게 더 가성비가 좋다는 교훈만 얻었을 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었니 어쩌니 하며 의기양양하던 이란이 4월 19일에 우리나라 4.19 혁명 기념일에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을 맞아가지고 공군기지를 타격당했어요. 그쪽도 날아오는 걸 요격하는 능력은 별무신통하다는 걸 보여줬거든. 레이더들 다 뚫렸고, 중동 최대의 탄도미사일 보유국이라느니 월 평균 수만 대의 드론을 생산한다느니 하면서 존재감은 과시하지만 결국 모양새를 보면요, 이스라엘 영토를 타격한 후 곧이은 이스라엘의 반격을 맞았고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하고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박상우나 스카니 등 이제 친러, 친이란, 반서방, 반이스라엘 성향의 유튜버들이 입에 개거품 물고 이란의 군사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단한 전력으로 보여주는 열매가 이 모양인 걸 어떻게 해요? 뭐 보여준 게 없잖아. 그렇게 압도적이라면서 뭐 이래 상황이. 뭐 현재 상황은 다시 하던 대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두들겨 패는 일상으로 복귀했고 이란은 뭔가 할 듯 하다가 다시 쏙 들어간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외교 공간을 공격하고 이외에도 이곳저곳을 공격해서 이란군,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의 주요 장성들과 지휘관들을 쳐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테러 운운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사실은 사실대로 아시는 게 좋습니다. 외교 공간 포격까지야 너무한 게 사실이지만은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있었거든요. 이번 공격에서도 이란뿐 아니라 시리아, 이라크 내의 민병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등 온갖 떨거지들이 이란에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쳤듯이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의 뒷배를 받은 세력들에 포위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구군을 건 벼랑 끝이에요. 어떤 이들은 하마스와 후티, 헤즈볼라를 비롯해가지고 시리아,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연일 타격하는 민병대를 이란의 앞잡이가 아닌 그 나라 자생적 민병대 및 정부군 산하 무장 조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소리입니다. 그 모든 조직들이 결국 친이란 민병대가 맞습니다. 이란으로부터 무기와 장비, 자금 지원받고 이란의 대리군으로서 움직이는 세력이 맞습니다. 맞고요. 예? 하마스나 헤즈볼라, 후티 이런 데가 뭐 이란과 상관이 없다는 소리는 과거 월남전 때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자처하던 베트콩이 북베트남 월맹군과 상관이 없다, 남베트남 내 자생적 조직이다 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개소리입니다. 베트콩이 월남 내 자생적 조직으로 가장한 월맹군 산하 조직이듯이 심지어 지금 베트남 공산당에서도 인정해요. 산하 조직 맞다고.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을 적대하는 중동 세력들은 이란의 후원과 뒷배를 받고 무장과 조직을 갖춘 게 맞습니다. 게다가 그 친이란 무장 세력들에 대한 후원과 지원을 도맡고 이스라엘의 적대한 테러와 도발을 지휘 지도하는 기관이 바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쿠드스군입니다. 과거 나치 독일의 정규군인 독일 국방군과 정권의 친위 세력인 나치 친위대가 공존했듯이 이란 또한 정규군인 이란군과 정권 친위 세력인 혁명수비대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란 대통령의 통수권과 별개로 이슬람 지도자, 그 아야톨라라고 하는 이슬람 지도자의 통제를 받아요. 그 중에 가장 악질이자 최정예가 쿠드스군입니다. 보세요. 미 정부 당국에 의하면 쿠드스군은 이라크, 이스라엘, 북아프리카, 서방세계, 러시아 등에서도 부대 활동이 파악된다. 지역별로 작전국 운영 중 2015년 4월에 이라크군을 지원했다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력으로 철수했다. 쿠드스군은 가자지구로 많이 파병되어 하마스를 돕고 있어 이스라엘로서는 큰 위협이다. 딱 그 월남전 때 그 월맹군 아니야. 하마스가 베트콩이고.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친이란 무장단체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와, 이라크 주둔 미군 사망자의 20%가 쿠드스가 제공한 그 폭탄에 의한 것일 만큼 위협적이다. 쿠드스군은 서구에서 테러 지원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각국으로 파견돼가지고 공작을 벌이고 특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활동에 선봉을 맡고 있고 테러 지원단체로 지정되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알카에다의 국가기관 버전입니다. 자, 또 보세요. 특수부대 쿠드스. 이 특수부대들은 시아파 이슬람교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레바논에 파견되어 이스라엘과 가끔 비정규전을 치르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지휘 통제권을 갖고 있다.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을 비롯해 중동 지역의 여러 국가들을 공격권에 포함하는 각종 탄도미사일의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란 정규군은 기껏해야 포병
연안 방어를 위한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 수백 킬로급의 단거리 미사일만을 지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더 엘리트 부대인 거지. 이스라엘을 공격한 탄도미사일의 지휘권은 이란 정규군도 아니라 이란 혁명수비대에 있었습니다. 이 혁명수비대의 최정예 부대가 바로 쿠드스군인 거죠. 또 보세요. 쿠드스군. 이게 이제 부대 마크. 쿠드스는 예루살렘을 뜻한다. 총사령관 예스마엘 칸이 준장. 규모는 15,000에서 2만 명. 사단급이 조금 넘네. 쿠드스군의 명칭인 알-쿠드스. 이거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쿠드스군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군. 예루살렘 부대.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최선봉 부대에 예루살렘의 이름을 붙인 거는 그 부대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멸망시키려는 그 이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인증샷이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 땅크사단의 부대의 이게 깃발. 류경수가 누구냐면은 서울을 함락시켰던 북경군 탱크부대 지휘관입니다. 이 지휘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부대예요. 쿠드스군과 비슷한 예로 6.25 때 서울을 함락시켰던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 땅크사단이 있습니다. 우리 수도를 점령한 공로로 서울 칭호가 붙은 이 부대의 존재 자체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적화 통일을 꿈꾸는 그 북괴의 야욕을 상징하거든요. 제정신이 박힌 나라라면 이런 부대를 가만히 놔둘 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명칭만 붙인 게 아니라 실제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협을 가하고 있잖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쿠드스군의 주요 인사들을 참수작전을 가해서 죽여버림으로써 국가 수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네 어쩌네 따지기 전에 이스라엘 손에 죽어나갔던 그 쿠드스군이 이스라엘에게 뭔 짓을 저질렀는지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나저나 이란은 그동안 갈고 닦은 미사일과 드론 전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에게 한 방 먹이고 중동 패권국으로서 존재감도 드러내고 곡과 마곡이 연합군 대열에서 두각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모양인데 그렇게 옴니암니 쌓아둔 미사일과 드론들이 주인인 이란 뜻대로 잘 쓰여질지는 좀 의문이야. 보세요. 이스라엘로 날린 드론이 하필 황금돔 사원 위에서 고장이 나서 떨어져서 황금돔이 박살나는 바람에 핵전쟁이 훅 터진다든지 아마 묻지도 따지지 않고 와 이스라엘이 황금돔을 부셨다 이러면서 쳐들어올걸. 이스라엘로 몰려올 곡과 마곡 연합군도 에스겔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손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본인들 스스로의 손에 박살이 난다는데 이때도 어쩌면 이란이 쟁여놓은 미사일과 드론들이 실력 발휘할지도 모를 일이에요. 에스겔 38장 2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자,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친다. 즉 피아구별 못해서 서로 친다는 소리인데 어쩌면 이스라엘을 향해 신나게 날려제낀 미사일과 로켓과 드론들이 맞으라는 이스라엘은 안 맞고 같은 편들 머리 위에 내리꽂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이 뭐 그거 하나 주관 못하시겠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쏟아지는 불과 유황도 어쩌면 그걸 의미하는 걸지도 모르지. 뭐 월평균 드론을 뭐 몇만 대씩 만든다면서요. 보세요. 진짜 신기한 게요. 더 신기한 거는 이란의 모든 미사일 기지들이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이란의 국토 자체가 다 산악지대이기도 하고 정말로 에스겔서 말씀대로 모든 산 중에서 칼을 부르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 칼이란 게 뭐 길쭉한 미사일?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로켓을 열심히 대량으로 만들어 쌓아두는 것은 스스로 무덤 파는 꼴입니다. 자랑삼아 자기들이 가진 미사일 전력이 이스라엘 전체를 박살내고도 남는다며 뻐기고 있지만 박살나는 건 이스라엘이 아니라 본인들이야. 스스로 자신들의 사형 선고를 읊고 교수대 밧줄까지 셀프로 준비하고 있는 각입니다. 진실의 약속 어쩌고 작전명은 거창한데 그거 다음으로는 진실의 방으로 들어갈 준비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 이란. 그리고 곡과 목.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